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금융 IT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 이유는 오늘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금융 IT 쪽의 회사에 갔는데 이 평가가 극과 극이라 선배님들의 말씀이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오시고, 제가 자주 보는 커뮤니티에도 이런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교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내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정보가 단편적이라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종합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금융 IT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일단 해볼게요. 먼저 금융 IT라고 하면 보통 은행, 캐피탈,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 내에서도 은행 업무를 기준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은행 내에 수신, 여신, 보험, 그 다음에 기타 업무가 있어요. 수신은 은행의 이제 기본 업무죠. 그 예금을 맡기는 업무. 여신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대출 업무. 보험은 그 은행에서 하는 걸 방카수랑스라고 하죠. 이런 보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업무 등이 있는데, 이걸 좀 구분을 해보면 위에 있는 세 개와 밑에 있는 하나가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세 개가 뭐냐면 개발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메인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을 했을 때 이거 관련된 일을 하면 메인 업무로 인정을 받고, 실제 그 금융 도메인 지식이 이제 경력의 평가를 받는 분야고요. 밑에 이제 보조적인 업무는 은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운영에 된 게 있는데, 그 이 메인 업무랑 상관없는 일반적인 관리 업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무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실제 금융 도메인 지식이랑 상관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했다 그러면 설령 내가 수신을 했어도 보험 쪽에서 뽑을 때 아무 업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수신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메인 업무를 하더라도 개발에 따라서 다양한 게 생겨요. 일단은 은행은 운영 업무 되게 많습니다. SM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금하는 SI 개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자랑 상관없이 뭐 개선할 게 필요하니까 외부 인력이 잠깐 들어와서 조그맣게 개발하고 나가는 경우. 이제 중규모, 그 소규모보다는 좀 더 큰 개발이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좀 더 규모가 클 때,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세대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 노후화된 걸 아예 새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적인 업무도 결국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걸 하는데, 이제 보조적인 업무는 차세대라는 개념이 없겠죠. 메인 시스템을 바꾸는 게 차세대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한 가운데서도 또 각각의 같은 운영을 해도 같은 SI를 해도 그 들어가는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는 은행과 제휴되어 있는 개발 회사일 수도 있고요. 이 제휴 회사 밑에 있는 을급 회사, 그 을 밑에 있는 병급 회사. 은행은 규모가 크고 돈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그 밑으로도 꽤 달고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 밑에 단을 내려가 보면 인력만을 중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밑에 그 기타 업무도. 그러면 똑같은 금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중에 어떤 것을 하느냐, 이 중에 어떤 것을 하느냐,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상황과 이야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예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드리기 전에 이제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은행 같은 경우는 차세대를 하기 전에 은행이 전산화가 제일 빨리 된 영역 중에 하나라서 기존의 그 구언어로 구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IBM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그 외국 솔루션을 사는 구조에 있을 때 그거에 따라가는 건데, 최신을 오면서 이게 이제 플랫폼이 변경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하는 과정을 차세대라고 하고, 이 프로젝트 단위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자, 이제 이러한 판 위에서 만약에 정보를 지금 어떻게 취하고 계시냐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차세대 이전에 코볼드 언어로 돼 있는 쪽에서 개발을 했으면요. 야, 은행권 언어는 옛날 거 쓰기 때문에 요즘 개발하는 아이들한테 경력이 도움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차세대 EU 플랫폼을 하는 거는 아니, 금융 지식 도움되고 개발도 요즘 뭐 그냥 일반 트렌드 있는 것 중에 하나 쓰는 거야.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이게 또 그 옛날 거라고 보기엔 어려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융권의 메인 업무를 하는 쪽은 자기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야, 금융 도메인 지식이 있죠? 인정되니까 옮겨 다닐 때 좀 일하기 좋아.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같은 금융이라고 들어왔는데, 야, 이거 딱히 도메인 지식이 인정 안 해줘. 오히려 개발이나 이런 거 조금 노후화되고 그래서 도움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거기 SM 운영하시는 분들은 맨날 야근한다고? 아니, 대부분 칼퇴근 하는데. 근데 이제 은행의 업무 특성상 뭐 월말에 뭔가 마감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만 그 현업 지원해갖고 하는 거지 항상 이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이제 소규모 개발하는 사람은 그냥 바쁜 정도고. 근데 이제 차세대에 들어가잖아요. 더 웃긴 건 차세대도요. 그 사람이 워낙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초반에 차세대를 하고 빠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차세대 뭐 그냥 SI랑 뭐 별다를 거 없던데. 그런데 이제 이게 프로젝트가 크니까, 그리고 금융은 돈의 흐름이라서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에서 마지막이 정말 힘든 프로젝트거든요. 그럴 때, 와, 이거 마지막에 이제 그 투입되는 사람은 이게 이제 꼬이고 해서 일정을 못 마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되게 급하고 힘들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와, 금융권 프로젝트는 SI 프로젝트 지옥이야. 절대 들어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금융권 회사 중에 제휴관계 있고 좀 조건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이 회사 금융 지식도 쌓이고 나름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인력 중개 회사로 들어가면은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력자나 다른 개발자분들이나 유튜버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다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인데 이거가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야기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장표를,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하나하나 이제 나한테 이게 어떤 득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금융 쪽이 도메인 전문 지식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야, 내가 도메인에 대한 지식 관련해 가지고 금융 쪽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선택할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좋을까 나쁠까 라는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제가 드리고 싶은 추천은 기회가 온다면 가져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 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제 도메인 지식이 그 인정이 되는 주요 업무 분야를 택해서 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금융권이라고 들어갔는데 이제 소개받거나 해야 될 일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일과 관련된 거면 어떠한 관련성도 상관없으니까 들어가서 일을 할 걸 추천드리고, 밑에 있는 이런 부수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이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 그럼 이런 도메인 지식이 어떻게 써먹히느냐, 제가 제 일리 하나를 들어볼게요. 이제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요. 대학 교수님 만드는 회사에서, 스타트업 회사에서 그 개발 업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PM 업무도 같이 했죠. 근데 이때 한 3년을 캐피탈 회사에서 그 SM 운영을 했었어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 이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근데 이때 제가 그 캐피탈 관련된 금융 경력을 많이 쌓였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사를 알아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세 분야더라고요. 하나는 그 PM으로 오라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PM 경력으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PM은 사실 그 많이 뽑는 직군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 쪽도 많은데 같은 기준이면 PM 쪽에서 저를 많이 원하고 조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PM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제가 그 아시아나 IDT라는 그 대기업 그룹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도 대기업을 경험하고 여기서 한번 길게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입사의 과정에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이 인터뷰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하려는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인터뷰를 보시는 담당 팀장님께서 이제 경력으로 지원을 했고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는데 캐피탈 프로세스 다 아세요?
심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청구 스케줄은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데요? IRR이 뭔지 아세요? 채권 쪽도 개발 관리해 본 적 있어요? 현업이랑 커뮤니티 직접 했나요? 회계 지식은 어느 정도세요? 인터뷰를 보는데 이거 꽤 긴 시간을 봤어요. 제 기억에 1시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인터뷰 본 것 중에 한 그 면접관을 대상으로는 오래 본 시간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개발은 이력서 보니까 이 정도면 다 하실 것 같고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나 IDT에서 개발 기술력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 보는 파트들이 있는데 이분은 금융 쪽이었고 금융 쪽에서는 무엇보다 업무를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했고 개발은 사실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내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 그렇게 장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다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캐피탈을 했던 운영 경험과 지식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제 경험으로 제가 말하는 건 몇 년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캐피탈 가서 캐피탈 일을 하다가 그 KDB 생명 쪽에 가가지고 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작은 캐피탈부터 큰 데까지 다 경험을 하고 공교롭게 거기서 차세대를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왔고 제가 운영 업무, 금융운영팀에서 운영 업무를 하면서 그 차세대 지원을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술 개발 관점에서 보면은요, 일단 금융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옛날 프로그램 언어 써갖고 개발 도움 안 되다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데를 보면, 일단은 회사의 시스템이 차세대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차세대 전인 경우에는 그 코볼이나 이런 옛날 언어를 쓰고 차세대 이후에 최근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이제 많이 쓰는 걸 쓰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이 차세대로 완전히 제대로 하기 전에요. 백다는 그대로 코본이나 그 언어를 쓰는데 고객이 보는 위쪽은 현재의 프레임으로 쓰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보고 아 진짜 옛날의 언어 이러면 근데 이게 옛날 걸 배운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거 아닌데 어떤 그 포지션이 생기냐면요. 수요가 적은 만큼 공급도 적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바 하는 사람은 돌 던지면 하나씩 나오는데 코볼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의 시스템 코볼이다 그러면 코볼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쟁에서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한 번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차세대 하기 전까지는 희소성의 가치를 얻어요. 근데 이제 차세대가 그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바뀌면 본인이 노력해서 거기에 적응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그게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그 금융권이나 이런 쪽은 엑스플랫폼 기반의 그 프론트엔드를 많이 쓰고 백엔드는 이제 자바 기반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 YG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숫자나 데이터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려면 그리드 형태의 데이터를 쉽게 빨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서 이런 플랫폼 많이 쓰고 뭐 차세대 이후라 그러면은 개발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개발 자체가 배울 게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업무의 경험을 쌓는 이점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점으로 금융 IT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들어갖고 워라밸이 유지가 안 된대 사람이 살 수가 없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보고 좀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개발의 구분과 그 두 번째는 회사 부분인데 제가 이제 개발 부분부터 말하면 SM 운영 쪽은 사실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바쁠 때는 또 엄청 바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밸런스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소규모나 중규모 개발도 일하는 게 다른데 소규모는 사실 특별하게 그냥 일반 SE 일 잘하면은 금방 끝나는 거고 일 못해서 밀리면 고생하는 건데 중규모는 PM이 좀 중요하고요. 차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크고 힘든데 초반까지는 별로 그렇게 힘들다기보다 그냥 할만한데 막판에 갔을 땐 정말 힘들다라는 거 감안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회사 기준으로는요. 당연히 이런 제휴관계에 있는 좋은 회사가 좋고 을급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병급이나 이런 인력 중개 회사는 좀 피하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좀 레벨업을 하는 쪽으로 옮기든지 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 금융회사 정직 기회가 많이 와요. 제가 아까 그 경력 입사할 때 저 말고 저랑 같이 경력 입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을급 회사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 들어 입사될 때 같이 포지션을 잡고 그 기업으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또 지금 그래서 외국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보험사에 가 있고요. 이런 기회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요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워라밸이 어디에 가면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이건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이 IT가 워낙 세상이 넓으니까 어디 가나 조금씩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인 선택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다면 신입분이라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내용 숙지하고 최초 지원이나 면접할 때 구분을 해가지고 한 번쯤은 금융에 대한 경력을 쌓아두는 걸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주요 업무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일이 좀 힘들어도요. 2, 3년 정도 버티면서 업무를 좀 배웠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직을 하는 거는 그때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업무 쪽에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업무를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오는 기회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업무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고 이제 여기에 금융위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납 쪽 하던 사람이 청구로 갔을 때 전혀 일을 못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청구로 가도 그 은행의 청구 업무를 하다 보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뽑을 때도 꼭 거기랑 포지션이 맞으면 좋지만 아니어도 그 경력을 인정해 주니까 이런 업무 경력을 한 번씩 쌓아둘 필요 있다라고 보고요. 비주류 쪽이라 그러면은 금융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업무하는 부분이 개발이나 실력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을급 이상 회사라 그러면은 버티면서 기회를 쌓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회사가 좋으면 그 회사에 그대로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이직이나 이런 다른 걸 통해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병급 미만 회사라 그러면은 좀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상위로 좀 옮겨갈 수 있는 노력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 이 을급 회사하고 병급 회사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라고 했을 때요. 그 결국은 일하면 고객사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회사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을급이나 제휴 회사인 거고요. 나는 A라는 회사인데 들어갈 때는 B라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계약할 때는 C라는 회사랑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소속이 어딘지에 대해서 몇 단계 정도 거칠지를 보면 아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갑을 병 정 중에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최종 결정은 이게 어떤 포지션이 좋다라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쉽게 말을 못하는 게 나는 업무를 잘하면서 운영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개발 업무 SIS 쪽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다 재능이나 이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본인한테 맞는 길을 찾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좀 급하게 만든 컨텐츠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야이고,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었던 분야라서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진로나 이런 부분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드릴 거니까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 좀 알고 싶은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